자, 근데 참 아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제의 주세법이라고 해서 직접 집에서 술 빚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술을 나눕니다. 하나, 일본주. 일본주 뭐냐? 청주입니다. 또 나누죠. 조선주, 탁주, 약주. 정종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일본 사케 브랜드죠.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쓰는 고급 청주가 돼버린 거예요. 주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산업화를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에요. 어떤 나라는 다 주세법 시행됐고 그 주세법 시행되면서 술로의 세금을 다 거둬들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되게 화가 났어요. 어떤 분들은 산업화를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에요. 어떤 나라는 다 주세법 시행됐고 그 주세법 시행되면서 술로의 세금을 다 거둬들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되게 화가 났어요. 네.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조선 주조사라는 책을 내요. 1935년도에. 그러면서 이걸 했던 목적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조선주는 매우 간단히 만들어지므로 당시 제조 방법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것이 없었다. 근본적인 것이 없었다. 근본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법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 누룩으로 술을 빚는 경우에는 그 누룩이 1% 이상 들어가면은 청주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1965년도에 정말로 아픈 역사,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양곡 관리법입니다. 뭐냐?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쌀로 술을 빚지 말아라.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수입된 밀로 만든 밀막걸리가 성행을 했던 거죠. 원래부터 밀막걸리가 굉장한 전통은 아니었어요. 그때 밀막걸리 성행을 하면서 당시에 안동소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동소주조차도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 같은 희석식 소주로 바뀌게 된 거죠. 원료의 풍미가 있는 술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것이죠. 1988년도에 나라가 서울에서 열리는 큰 스포츠 행사를 맞이해서 술 빚는 장인분들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합니다. 우리 것을 자랑해야 될 것을 이제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선정된 술이 경주 최씨 가문의 술 있죠? 경주 교동법주. 경주 법주는요 금복주에서 만드는 거고요. 경주 교동법주만이 진짜 무형문화재 술입니다. 최고자 때. 그리고 문배술. 조와 숯으로 만들었는데 배향이 난다 그래서 문배술입니다. 그리고 봄하면 대표적인 술이 바로 진달래 술이죠. 그래서 연천, 두견주 이런 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총 술 시장이 8조 정도 됩니다. 8조 정도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만든 식품명인 그리고 지역 특산주들, 지역의 농산물로 빚는 술들의 수요는 겨우 400억 원이에요. 0.5%예요. 1%가 안 돼요. 우리가 먹는 대기업의 다양한 막걸리 있죠. 그걸 다 치더라도 10%가 안 돼요. 저는 이런 전통주의 문화와 산업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마셔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쌀로 만들었느냐, 며칠 숙성을 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방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전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